자, 수빈씨, 괜찮아? 자, 1번 한번 가봅시다. 1번. 개인적으로 1번이 좀 많이,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고요. 3번 많이 어렵습니다. 자,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좀 적어놔. 봐봐, 적어놔. 특수한 상황이라고 적어두시고, 특수한 상황. 이 문제를 끝까지 다 읽다 보면은 모든 서살표가 다 여기를 향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거거든요. 얘들아, 이거 A가 1 이상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B가 A보다 큰 거 보이시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워딩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빨간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3분의 4x이고 1이래. 뭔 소리지 이거? 이 직선과 원방이 이고니까 둘 다 되는 점이 A인 거야. 둘 다 되는 점. 그 다음에 B는 Y는 3분의 4x면서 이 원 위의 점. 결국 얘들아, 이거 집합으로 표현해서 그런 거지.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직선과 원의 교점이 A야. 직선과 원의 교점이 B야.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이 C야. 이 말입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무슨 소리지? 교점의 개수의 합집합이 뭐예요? 3개다. 그죠? Y는 3x가 2원, 2원, 2원 3개의 원과 만나는 모든 점들이 3개다 라는 거예요. 직선과 원의 교점인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거는, 자, 이거 적어놔. 빠른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얘는 직선과, 적어주세요. 주황 색깔. 직선과 원이, 원 사이에, 자, 교점의 개수를 일단 관찰하세요. 자, 이 직선과 이 원이 몇 군데서 만나는 상황인가를 일단 관찰하시면 딱 방향이 보이거든요. 잘 봐봐. 자, 어떻게 하냐? 얘들아, 이거 3 곱한 다음에 넘길게. 4x-3y는 0과 원이 몇 군데서 만나는지 구하려면 당연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비교하시면 되죠. 우리 원방을 썼었지? 자, 얘랑 써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4x 빼기 3y는 0과 얘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이죠? a 더하기 1, a죠? 다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b 플러스 1, b 사이에 거리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수빈아, 괜찮아? 아유. 불쌍하다 영어로 뭐야? poor. 자, 가난하단가? 불쌍하다 영어로 뭐야? PT? PT? Personal training? PT 받는 다음에 불쌍한 거 받는 거야? 진짜야? 스펠링이 뭐야? PITY? 은하나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답니다. 자, 그럼 직선과 점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거리 한번 구해보자. D는 뭐가 돼요? D 한번 써볼게요. D는 5분의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를 집어넣어서 절대값 붙이시면 뭐가 돼요? 마8 더하기 3이니까 그냥 절대값 붙이시면 5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직선과 점 사이 거리 아시죠? 얘가 뭐야? 1이지. 그죠? 야, 근데 이 1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는 A라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원 있잖아. 얘 뭐랑 똑같아? 반지름과 같죠? 그럼 뭐 한다는 거지? 접한다는 거야. 얘는 한 군데서 만나는 거야. 한 군데. 자, 근데 봐봐. 얘 한 개라고 적을게. 한 개. 접하니까. 자, 근데 봐봐. 얘 한번 써볼게요. 직선과 점 사이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5분의 자, A 더하기 1 집어넣고 A 집어넣어볼게요. 야, 그러면은 4A 더하기 4에서 3A를 뺀 거니까 A 더하기 4가 나오겠습니다. 이거 뭐 계산해보시면 되고요. 잘 생각해봐. A가 1 이상이지. 그럼 A 더하기 4는 5 이상이지.
5로 나누면 1 이상이죠. 그럼 생각해봐. 1 이상이니까 1이랑 같으면 접하니까 1개. 얘 반지름 A잖아? 반지름 뭐야? 잠깐만. 내가 좀 뭐 잘못 썼나? 아유, 또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왜 이러지? A 더하기 4 맞잖아. 4A 뭐야?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으니까 맞죠? A 더하기 아니네. 아니 잠깐만. A 더하기 4 맞잖아. A 더하기 4. 근데 A가 뭐야? 뭔 소리야. 자, 미안합니다. 이거 A랑 이렇게 비교해볼까? 반지름인 A랑 비교해봤을 때, 잘 봐봐. 5분의 A 더하기 4라는 게 A랑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봐봐. 같다고 놨을 때, 5A가 A 더하기 4랑 딱 같다고 두면, A가 정확하게 1 나오죠? 그죠? A가 1인 상황이 딱 A가 1일 때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둘게. A가 1 이상이지? 그래서 이렇게 쓸게. A 더하기 4랑 얘랑 5랑 비교하는 거죠. 양면에 4를 더한 거야. 그 다음에 아니다 뭐 이렇게 할게. A가 1보다 크잖아. 근데 A가 딱 1이면 서로 똑같지. A가 딱 1이면 똑같으니까 서로 한 군데서 접한다는 거고, A가 만약에 1보다 커?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둘 중에 누가 큰지 한번 봐보자. 둘 중에 누가 큰지. 그러면은 봐봐. A가 1보다 크면 한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럼 얘가 2고요. 얘가 5분의 6 나오잖아. 그러면 2가 더 크게 돼. 그러니까 A가 1이면 똑같고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이 크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얘가 지금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그 다음에 얘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 원과 직선이 한 개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두 군데에서 만난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A가 딱 1일 때 똑같은 거고, A가 1보다 크면 A가 더 크게 돼. 봐봐. 5분의 A 더하기 4랑 A를 비교해 볼게. 넘겨. 5A가 A 더하기 4랑 비교하는 거고, A랑 4A랑 4랑 비교하는 거고, A랑 1이랑 비교하는 건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거고 이거니까 반지름이 더 크거나 같죠? 그래서 한 개거나 두 개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가볼게요. 자, 얘도 D 한번 구해봅시다. D는 5분의 B 더하기 5가 돼. B 더하기 4가 되죠. 똑같이 대입하시면 B 더하기 4인데요. 얘는 B랑 비교해봤을 때 봐봐. B는 A보다 그냥 크니까 1보다도 그냥 커요. 같다도 아니고 그냥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B가 더 크게 돼요. 그럼 이 녀석은 확정적으로 두 개에서 만난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두 군데서 만나. 자, 그럼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A는 한 군데서 만나, 접하는 거야. B는 하나 접할 수도 있고 두 군데서 만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은 무조건 두 군데야. 근데 이 점을 토탈 다 합쳐봤을 때 세 군데서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y는 3분의 4x를 그려봅시다. 자, A 집합의 원부터 한번 봐볼게요. 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얘들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이쯤 딱 그으시고 마이너스 1 한 이쯤 딱 그으셔서 원이 이 직선과 접하게끔 그리면 이런 식이 돼요. 괜찮으시죠?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반지름이 1이니까 x축이랑도 접합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얘들아, 이 직선과 원의 교점, 여기죠. 이게 바로 A 집합의 점이에요. 직선과 점의 교점. 이게 A야. 자, 근데 봐봐. B랑 C는 얘의 중심이 A
b 플러스 1,a잖아. 근데 어쨌든 a나 b나 둘 다 양수지. 1보다 크잖아? 그럼 여기 생긴다고. 여기 생겨? 그럼 여기서 뭔가 교점을 가실 텐데 절대로 a랑 여기 생기는 교점이 공유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점은 절대로 BC와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B랑 C랑 합집합의 개수가 하나는 여기서 나와버렸으니까 얘가 두 개여야 돼.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교점이 토탈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잘 봐봐. 얘가 한 개거나 두 개고 얘가 두 개야. 여기서 두 개 나와버리지. 이게 끝인 거야. 봐봐. B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B는 두 군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B를 그려볼게. B를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이 돼요.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두 개 딱 만나고요. 얘가 지금 C라는 여기 나오는 원, 반지름이 결국은 B 플러스 1, B는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하나, 둘, 세 개가 끝났어. 끝났어?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B에서 나오는 교점 있지. 얘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채워져야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군데를 갔잖아? 근데 세 개만 생겨야 되는데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B가 생기면 안 돼. 근데 생겨야 돼. 뭔가 한 개거나 두 개니까. 그럼 유일한 그 경우가 한 개면서 여기서 접하면 돼요. 이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점을 공유하면서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 두 개 같이 공유하면 반지름 똑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맞아 떨어지려면 이 점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접해줘야 돼. 이게 유일한 경우예요. 왜냐면 여기를 공유하면 반지름이 클 거 아니야. A가. 말이 안 되니까. 반지름 무조건 작잖아요. B란 이 A가 작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봐봐.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A라는 원에서 교점 나오는 거는 더 이상 BC가 공유할 수가 없어. 얘는 끝이야. 그럼 여기 위에서 두 개 생겨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이미 C에서 나와버리니 B라는 점이 일단 만족은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유일하게 만족하는 경우는 접하면서 공유하는 순간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봐봐. 한 개에 만난다는 거예요. 한 개. 그럼 여기서 뭘 내포하냐? 원래 A가 크잖아. 크거나 같잖아? 같을 때가 언제였을까? A가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1일 수밖에 없고 A가 1인 상황에서 B를 구하는 건 그냥 계산이 좀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야,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이 빨간 색깔 점이죠. 몇 컴마 몇인지 구해보겠습니다. 걔를 C라는 원이 지나시면 돼요. 이 점 몇 컴마 몇인지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써볼게. x-2의 제곱에다가 y-1의 제곱이 1과 y는 3분의 4x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일단 걔를 내가 지금 구하겠다는 거야. 몇 컴마 몇인지. 자, 그래서 3분의 4x 집어넣어 볼게요. x-2의 제곱에다가 3분의 4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9분의 9에다가 16 더하니까 25의 x 제곱이 되고 이거 계산이니까 그냥 할게. 그 다음에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자 이렇게 됩니다. 20의 x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0이 나와서 양변에 9를 곱하시면 25의 x의 제곱 빼기 60의 x에다가 더하기 36이 0이 나와서 얘가 5x-6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접하니까 원년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5분의 6이 나옵니다. 5분의 6이 뭘 의미하냐? 이 b의 좌표가 5분의 6, 3분의 4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5분의 8이 나와요. 얘가 접점이자 교점이 되는 거야. 자, 5분의 6, 5분의 8이야.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지금 C라는 원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얘를 자 x 빼기 b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에 자 대입하셔서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5분의 6 집어넣어 보시면 5분의 1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8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 계산이니까 그냥 해볼게요. 그냥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쭈르륵 가셨다가 B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5분의 13이 나오거나 1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인수분해 하셔서. 근데 5분의 13이냐 1이냐 물어봤을 때 B는 1보다 커야 되겠죠. A가 1이었으니까. 그래서 5분의 13이 되고 A는 1이 돼가지고 1과 5분의 13을 더하셔서 정답은 5분의 18,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앞에 너무 시간 낭비했어. 아이고. 그래서 3번은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자,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전체 집합이 1부터 15인 자연수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근데 소수 P가 15 이하의 소수니까 그냥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6개를 적었습니다. 15 이하의 소수 찾는 거 어렵지 않고요. 가족권을 읽어볼게요. 둘이 곱해서 원소의 개수의 곱이 11이라고 나와 있답니다. 자, 근데 문제가 X가 일단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원소의 곱이 M이라고 했을 때 M의 약수의 개수가 16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할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원소의 개수의 곱이 11인데 11이라는 숫자에 조금 의미심장함을 좀 담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곱해서 11이 되는 원소 개수니까 자연수일 거 아니야? 곱해 11이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곱하기 뭐죠? 1 곱하기 11이거나 11 곱하기 1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내가 첫 번째로 11 곱하기 1이거나 1 곱하기 11이구나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잘 살펴보시면 X에서 P를 차집합을 했잖아? 근데 P의 원소가 이미 몇 개야? 6개가 나와 있으니까 X가 설렁 1부터 15인 전체 15개라고 해도 6개를 긁어내시면 차집합으로 11개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6개를 긁어내는데 어떻게 11개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케이스는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차집합을 하면 절대로 11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 X 차집합 P가 1개고요. 얘가 11개구나를 눈치깔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내가 바탕으로 X랑 한번 P의 원소의 개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X 차집합 P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는 거니까 자, 여기가 1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내가 11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좀 적어볼게요. 봐봐. 일단은 X랑 P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1이니까 X라는 거에다가 자, 이렇게 그어볼게요. X에다가 P의 여집합을 합했으니까 P의 여집합을 합했으니까 여기 빼고 전부 다가 몇 개라는 거야? 11개라는 거죠. 자, 근데 전체 집합은 15개니까 자, 여기 P 차집합 X 빼고 전부 다가 11개니까 결국은 P 차집합 X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얘는 4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P 차집합 X의 개수가 4개라는 거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4개구나 라고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P의 원소 개수가 이미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니까 교집합의 개수는 자, 2개일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X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딱 구해야 되는데 일단 X의 원소는 3개 있구나를 알아냈고요. 일단은 이 2개를 좀 봤을 때 이 2개는 무조건 자, 소수 2개야. 소수 2개에다가 소수 아닌 거 1개죠. 소수 아닌 수. 합성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1은 합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이니까 피차 그치고 소수가 아닌 수가 1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수가 2개야. 자,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일단은 여기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소수가 아닌 수 여기 빼고 나머지 중에서 1개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M의 약수의 개수가 16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용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 야, 약수의 개수 16개면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떤 아이디어로 구하죠? 어떤 아이디어로 구하겠어? 얘는
소수 P라고 적을까요? 소수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Q의 거듭제곱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수를 하나씩 더해서 곱하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6이 나오려면은 일단은 이런 꼴이어야 돼. 16이라는 거는 어떤 소수에 일단은 소수 곱하기 소수 곱하기 소수 곱하기 소수, PQR에서 각각 소수라고 했을 때 소수 1, 1, 1, 1 하나씩 더해서 곱하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지금 이 케이스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4가 나오려면은 어떤 소수의 세제곱이랑 그 다음에 Q랑 그 다음에 R 이런 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4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P가 3개, 그 다음에 Q가 3개. 자,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야, 설마 근데 이게 16이 그냥 대놓고 16이어서 어떤 소수의 15제곱이다. 어떤 소수의 15제곱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가장 작은 소수가 2인데 2의 15제곱은 한없이 엄청 크잖아요. 1부터 15 중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고, 야,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얘기해보자. 얘 봐봐. 어떤 소수의 세제곱과 어떤 소수의 세제곱 곱했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이랑 가장 작은 소수 3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8 곱하기 27이니까 이미 15를 아득히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얘도 결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일단은 내가 그래서 자,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봐봐. 소수가 4개야. 근데 이미 X에는 소수가 2개 있어요. 소수가 2개 있고. 그러면 약간 어떤 구조일 수밖에 없냐면은,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일단 써볼게. 첫 번째 케이스. 야, 근데 내가 일단 표기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가, 여기 쓰기 전에, 자, X 차집합 P에 어떤 원소 하나가 있죠. 이 원소를 내가 편의상 K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게요. K가 X 차집합 P의 원소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이 K가 결국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K가 어떤 소수 곱하기 소수 꼴이어야 돼요. 그려놓고 봐봐. 이게 전부 다 그냥 하나의 K여야 되고, 그 다음에 R이랑 S가 각각 여기 교집합에 있는 원소겠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R 곱하기 S, 자, 이렇게 있어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수는 여기서 나오고 K는 소수 곱하기 소수 꼴이어야 나오겠죠. 자,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참고로 얘들아, K는 1부터 15까지의 원소가 가능하니까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해서 15를 넘지 않아야 돼. 케이스 밑에 써볼게요. 첫 번째 2 곱하기 3 가능하죠. 2 곱하기 5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7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14까지니까. 그 다음에 또 3 곱하기 5도 15니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K는 6, 10, 14, 15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R이랑 S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2랑 3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개야? 2, 5, 7, 11, 13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2, 5도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4개 중에서 2개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시면 되니까 얘는 결국은 R이랑 S를 선택하는 거는 여기서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4개가 이렇게 있고요. 종류가 4가지에다가 4C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6이어서요. 여기서 24가지가 이렇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24가지 여기까지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 여기 2개 있어야 되고 하나 있어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이러면 되겠지. K가 그냥 P의 세제곱 꼴이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Q 곱하기 R이 얘가 교집합에 각각 Q랑 R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K가 P의 세제곱 꼴이면 되겠지.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2의 세제곱이면 돼요.
근데 3의 세제곱이 되는 순간 뭐가 안 되지? 27이니까 10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이제 패스해보시고 결국은 K는 딱 8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봐봐. Q랑 R은 2를 제외한 나머지 3, 5, 7, 11, 13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 선택하면 되니까 여기서 OC2야. 그래서 얘는 그냥 10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 머무시면은 안 돼요. 자, 어떻게 안 되냐면은 봐봐. K가 굳이 P의 제곱이 아니어도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자,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잘 봐봐. K가 이런 꼴이어도 돼요. 봐봐. 그냥 거꾸로 생각해볼까? 나머지 교집합에 있는 거를 다른 원소 P 곱하기 Q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P 곱하기 Q라고 생각을 했을 때 K라는 게 P가 2개 곱하기 R이면 딱 되죠. 그럼 둘이 곱하면 P가 3개, Q가 1개, R이 1개가 나오니까 K가 P의 제곱 곱하기 R이면서 각각 교집합이 PQ 이런 꼴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K를 생각을 해보니까 P제곱 곱하기 R이라고 했을 때 15를 넣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딱 10이지. 그러니까 15로 넘지 않아. 근데 여기서 2의 제곱 곱하기 5를 한번 해보시면 20이 돼버리니까 이미 15로 넘어가니까 알바가 아닌 거죠. 얘는 그냥 지워버리시고 2의 제곱 곱하기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P는 2로 확정인 거고 Q라는 거는 2랑 3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면 되는 거니까 일단 Q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2랑 3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몇 개야? 4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 10, 14 전부 다 더하시면 정답은 38이 되고요. 예, 정답은 38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같이 가봅시다. 5번, 예, 2025년 고2 3월 20번 문제네요. 예,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때 했는데 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전체 집합이 1부터 20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래요. 근데 이제 가족권을 좀 읽어보니까 모든 어떤 X의 원소에 대해서 이게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가 거짓이래요. 그러면은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는 부정이 뭐라는 거야? 참이라는 거지. 자, 그래 적어볼게요. 얘를 부정시킨 건 예, 당연히 참이 나오셔야 되니까 모든 애 부정으로 한번 시켜봅시다. 적어볼게요. 써보자. 어떤 X의 원소, 전체집합의 X에 대하여 X에다가 X제곱 더하기 1이 A의 부분 집합이 된다가 결국은 뭐가 될까요? 얘가 참이라는 거겠지. 그죠?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는 부정시키면 참이라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원소 X가 있는데 이 X랑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자체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가 일단 성립한다는 겁니다.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거고. 자, 나 조건을 읽어볼게요. 어떤 자연수 X가 있답니다. 자, 근데 P라는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은 X는 2분의 1 X가 A의 원소인 2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3이라는 게 만약에 A의 원소가 돼요. 3이라는 게 A의 원소면은 야, 얘가 지금 2분의 1 X라는 거지. 그럼 P라는 거는 뭐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6을 원소로 갖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야, 그럼 6도 그러면은 6이 A의 원소인지 모르겠어. 일단 그러니까 3이라는 게 A의 원소면 얘가 3이니까 결국은 X는 6이 나오니까 P는 6을 원소로 갖는다. 자,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라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Q라는 거는 A의 원소 중에서 짝수를 뽑아내래요.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 짝수를 싹 다 뽑아내면 Q인 거야. 그럼 Q라는 거는 일단은 A 원소 짝수구나. 얘는 너무 단순한 거고.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2분의 1 X가 A 원소 중에서 X를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P는. 근데 문제가 PQ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PQ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걸 일단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일단 문제 조건을 봐볼게요. 1이라는 게 A의 원소가 아니래요. 자, 그랬을 때 S의 원소의 합의 일단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논리가 이렇게 돼요. 잘 봐봐. 1이 A의 원소가 아니죠. 야, 그러면은 이 흐름 봐봐. 1이 원소가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2라는 걸 A의 원소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라는 걸 A의 원소로 가정해볼게. 야, 그러면은 2가 A 원소니까 Q는 2를 원소로 가질 겁니다. 짝수 원소로 가지니까. 근데 2가 원소면 P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P도 2가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2가 X잖아? 그럼 2로 나눈 1은 A의 원소여야 돼. 맞죠? 얘가 똑같은 이제 P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도 2를 원소로 가질 텐데 P가 2가 원소라는 거는 X가 2라는 거예요. 그럼 2로 나눈 1도 A의 원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은 원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2를 갖는 순간 뭔가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 결국은 2도 원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2가 원소가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잘 봐봐. 4가 A의 원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Q는 짝수를 원소로 간다고 했으니까 4를 원소로 가질 텐데 P도 4를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4가 X가 4니까 2로 나눈 2도 A의 원소일 건데 2가 원소가 아니니까 4도 원소일 수가 없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만약에 8이라는 것도 원소로 갖는다고 한번 해보시면 얘가 8을 원소로 가질 테니 짝수니까 얘도 8이 원소일 거고요. X가 8이니까 4가 원소 되는데 4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1, 2, 4, 8, 16 전부 다 원소로 가지지 않을 텐데 그 다음은 32일 거 아니야? 32는 전체 집합이 1부터 20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닫겠구나. 자, 여기까지 일단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는 일단 1, 2, 4, 8, 16은 절대 원소로 갖지 않는다를 증명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보라색깔 조건 다시 한번 봐볼까? 어떤 X가 있어서 이거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A라는 거는 어떤 원소를 필수 불가결하게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S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원소를 가질 때 어떤 원소로 가지면 좋을까? 최대한 작은 원소로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1이랑 2를 이미 가질 수 없다는 걸 판단했으니까 뭐를 원소로 가지면 좋을까? 3을 원소로 가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 3이라는 거를 A의 원소라고 한번 해볼게요. 3이라는 거 A의 원소라고 해볼게. 야, 그럼 봐봐. P 조건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 P 조건. X는 2분의 1 X가 A의 원소가 되는 20의 자연수래요. 그러면은 이미 3이라는 게 A의 원소야. 그럼 봐봐. 2분의 1 X가 3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2분의 1 3. 그러면은 X가 뭔 거야? 6이지. 그래서 P는 6을 원소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3이라는 게 A의 원소가 확정이니까 거꾸로 2분의 1 X가 3이니까 X는 6입니다. 맞죠? 근데 봐봐. 필충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도 6을 원소로 가져요. 6을 원소로 갔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구해냈습니다. 야, 근데 봐봐. 그러면은 6은 A의 원소라는 거지. 그죠? A의 원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6을 원소로 가져요. A는. 괜찮으시죠? 6을 원소로 가져. 야, 근데 내가 이거 안 했다. 미안하다. 어떤 X에 대해서 이것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3도 원소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10도 원소입니다. 좀 다른 케이스니까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적으시고 10도 A의 원소가 됩니다. 자, 일단 위에 줄부터 한번 타고 갑시다. 그럼 얘들아, 6이 원소지. 그러면은 똑같아. 얘가 결국은 뭐야? 얘가 6이지. 6이 A의 원소가 되는 X를 P는 원소로 가질 거예요. 그럼 얘가 6이니까 X가 뭐가 나올까? 얘는 12가 나오겠죠. 얘가 12구나. 그러면은 필충 조건이니까 Q도 12를 원소로 가질 거고요. 12가 A의 원소여야 되니까 결국은 12도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얘들아, 얘가 12라고 두면은 X가 24가 나오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 닫히게 되겠습니다. 끝나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10을 한번 가볼게요. 10이 A의 원소야. 그럼 위라고 한번 해볼게. 야, 얘가 그럼 10이 된다는 거니까 X가 뭘까요? X가 이제 20이죠. 이렇게 20이 되겠습니다. 20. 야, 그럼 봐봐. 20을 원소로 가지니까 얘도 20을 원소로 갖죠. 20 원소로 가져요. 야, 그러면 여기서 20을 A가 원소로 갖는구나 라고 일단 판단되실 텐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봐봐.
일단은 봐봐. 내가 A가 6, 10, 20, 11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봐봐. Q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A의 원소 중에서 짝수를 뽑아낸 거야. 근데 짝수가 뭐야 지금? 6, 10, 12, 20이니까 뭐가 빠졌어? 10이 빠졌지. 10. 그럼 얘도 10이 원소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은 X값이야. 그죠? X는 10이잖아요. 그럼 2로 나누면 뭐가 원소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5가 A의 원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10에서 5가 A의 원소일 수밖에 이렇게 없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타고. 그러니까 결국 짝수들 중에서 Q가 10을 원소로 가지니까 필충 조건에서 P도 10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고요. X가 10이라는 거니까 2로 나눠서 5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라는 거는 6, 10, 12, 20 이렇게 4개가 있고요. A라는 집합을 좀 구해내 보시면은 3이랑 5랑 그 다음에 6이랑 10이랑 12랑 20 이렇게 6개가 나와서요. 이렇게 6개 전부 다 원소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8, 14에다가 더하기 42여서요. 정답은 56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랑 13번은 함께 한 큐에 한번 가봅시다. 11번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들어보세요. 일단 G에다가 F1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F1은 이미 자명하거든요. 1 집어넣어주면 G에다가 A 더하기 1이에요. 그죠? 근데 G에다가 A 더하기 1 집어넣었다고 보니까 A 더하기 1은 확실하게 위야 아래야? 당연히 A에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크겠지. 아래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얘가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하죠? 자, 근데 G에다가 4를 집어넣은 거 관찰해 보니까 4는 위인지 아래인지 결정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고 첫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4가 A보다 작은 케이스랑 두 번째 4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한번 가봅시다. 4가 A보다 작으면 G4는 당연히 위로 가셔야 되니까 F에다가 G4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F2가 되고요. F2는 집어넣어 보시면은 A 더하기 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얘랑 더해서 57이라는 거니까 써볼게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A니까 3A에다가 1 더하기 2니까 3이거든요. 얘가 57이다라고 딱 구하셨고요. A제곱 플러스 3A 빼기 54가 0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9 또는 6이 이렇게 나오는데 A가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6이다 이렇게 무난하게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한번 가볼게요. F에다가 그러면은 G4는 아래다 집어넣으시는 거죠. F16이 되죠. 그래서 F16은 A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서 57이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16이 57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정리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3A에다가 1 더하기 16, 17이고요. 57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0입니다. 얘가 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 또는 뭐가 나오죠? 5가 나오는데 A 지금 뭐야 이거 마이너스 8 또는 이렇게 5가 나오는데 결국은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8로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은 S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따라서 10의 S의 제곱 구해보시면 40이구나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0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1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X가 1부터 7까지인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권은 결국은 그냥 한 줄력 해봅시다. 가족권은 익숙한 표현이실 거예요. 당연히 1대1 함수라는 거죠. 1대1 함수라는 건데 자, 얘가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전부 다 1부터 7, 1부터 7이니까 1대1 함수라는 표현이지만 사실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자, 1대1 대응이다.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야,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1부터 x가 3 사이라는 범위 내에서 f에다가 x를 합성시킨 거가 fx에다가 마이너스 2x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에다가 2에다가 f에다가 3에다가 그 다음에 4까지 합한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래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x가 1부터 3인데 대입할 수 있는 게 1 또는 2 또는 3이죠.
그래서 x에다가 한번 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f에다가 1, f1에다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f에다가 2, 얘는 f에다가 2에다가 빼기 4입니다. 그 다음에 f에다가 3, 얘는 f의 3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맨 마지막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F3은 1부터 7이죠. 선택할 수 있는 게. 근데 1부터 7 중에서 6을 빼서 뭔가 나와야 되니까 F3은 1부터 6까지면은 음수거나 0이 되니까 절대로 1부터 7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F3은 7이셔야 됩니다. 그럼 F3이 7이니까 F7은 1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1, 2, 3, 4, 5, 6, 7이 있고요.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자, F3은 7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F7은 1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두 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끝났으니까 F2가 뭔진 모르겠는데 F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단은 1이랑 7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F2가 만약에 생각해봐 6이나 5를 선택할 수가 있죠. 6이나 5를 선택할 수 있는 거 맞죠? 왜냐면은 4를 선택하면 0이 나오니까. 근데 봐봐 F2가 5로 갔다고 해봐. F2가 5야? 그럼 얘가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1. 근데 F2가 5니까 F5가 1이 나오셔야 되는데 F5를 1로 보내면 뭐랑 겹쳐요? 7이랑 겹치죠. 그러니까 1대1 함수에 깨지는 거니까 결국은 F의 2가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6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정된다는 거죠. 얘가 6입니다. 그럼 F6은 2가 된다는 거니까 F6은 2예요. 그 다음에 F2는 6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색깔 좀 달리해서 마무리만 지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빼서 2니까 5거나 4예요. 맞죠? 5거나 4인데 F1이 만약에 4로 갔다고 해봐. F1이 4로 갔다고 해보면은 F4 값이 2가 되죠. 근데 F4 값이 2로 가기에는 이미 2가 선택이 되어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3밖에 안 된다. 자, 이 소리입니다. 3밖에 안 되고. 내가 이거 하나 안 했네. F1이 만약에 5라고 해볼까? F1이 만약에 5라고 해봤어요. F1이 5. 제가 생각해보니까 3밖에 안 된다니까 F1이 3이라고 해봐. 3밖에 안 된다니까 3이 안 되네. F1이 3이면 F3은 1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F3이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F5가 3이 되겠습니다. F5가 3이고요. F1은 5가 되겠습니다. 얼굴 색깔 복잡해라. 자, 그래서 마지막 4는 4로 갈 수밖에 없죠. 지워볼게요. 마무리. F4는 4고요. 그 다음에 F3은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2는요 6이죠. F2는 6입니다. 자, 그래서 3개 더하시면은 13 더하기 4니까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억은 쉽고 니은이랑 디귿이 한 큐에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간 경우의 수 문제처럼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름 약간 규칙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푸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x가 1, 2, 3, 4에서 지금 1, 2, 3, 4로 가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답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간대요. 자, 근데 가족권을 한번 적어봅시다.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거인 모든 원소 x야.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돼. 뭘 만족하냐? x 더하기 f에다가 x가 5 이하를 만족한대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나 조건에 의해서 자, 치역을 대놓고 알려줬어요. 치역이 1과 2랑 4래요. 그럼 머릿속으로 치역이 1, 2, 4라는 건 잘 생각해봐. 1, 2, 4가 전부 다 선택은 돼야 돼. 치역이라고 못 박았으니까 1, 4만 선택되면 안 돼요. 그리고 3은 선택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괜찮으시죠? 치역이니까. 얘들아, 치역의 뉘앙스가 3을 선택 안 맞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1, 2, 4가 전부 다 한 번씩은 선택이 돼야 돼. 괜찮으시죠? 자, 근데 가족권에 의해서 자, 적어봅시다. 바이 가족권.
모든 원소를 만족한다 했으니까 얘들아 1, 2, 3, 4등 대입해봐야지. 그래서 1 대입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1 넘어가시니까 F에다가 1이라는 게 4 이하가 나오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F에다가 2라는 게 3 이렇게 나오고요. F에다가 3이라는 거는 결국은 2 이하가 나오고요. 마지막 F에다가 4라는 거는 결국은 1 이하가 나오는데 잘 봐볼게요. 야, 어차피 합성이 되든 말든 그냥 F에다가 뭔가 집어넣었을 때 1 이하라고 했잖아.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4지. 1 이하가 나오려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0 나올 수 없잖아.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4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그냥 1이구나 라고 못 박으셔도 되고 얘가 기억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이제 니은이랑 디귿이 한 큐에 풀리니까 잘 봐볼게요. 자, 이거를 일단 만족을 해야 돼. 그럼 얘들아, 어떻게 이제 케이스 나누기 시작하냐면 잘 봐봐. F에다가 F4를 합성시켰더니 1이지.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자, 여기 써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셔야 돼요. 확정적인 게 얘밖에 없잖아. 자, F에다가 F4를 합성시켰더니 1이야.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F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2, 4야. 치역이 1, 2, 4밖에 없으니까. 그럼 머릿속 봐봐. 말로 하고 이제 써볼게. F4가 1일 때, F4가 2일 때, F4가 4일 때 케이스 나누는 거야. 얘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4니까. 자, 그래서 케이스를 써볼게요. 첫 번째, F4가 1이야. 얘들아, F4가 1이면 F1은 1일 수밖에 없지. 따라오시죠? 이거 만족해야 되니까. F1은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써볼게요. F4가 2면 F에 2를 집어넣은 거가 1이죠. F4가 2니까 F2가 1 나오지.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야. F4가 4여봐.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4밖에 안 되는 거야. 케이스 나누는 거 밑줄 쳐볼게. 1, 2, 4로 이렇게 그은 거예요.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F4가 4면 이미 틀렸어. 왠지 알겠어? F4가 4면 F4가 또 4가 나와야 되는데 1 나오잖아.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이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케이스는 볼 필요 없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바탕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서 1, 2, 3, 4 1, 2, 3, 4 자, 색깔 한번 달리 써봅시다. F4가 1이래요. 그 다음에 F1이 1이래요. 자, 여기서 1이랑 4는 함수값이 결정됐어. 2랑 3 가지고 해야 돼. 근데 2랑 3 가지고 할 건데 잘 생각해봐. 뭐를 또 기준으로 케이스 나눠야 돼요. 근데 F2가 3보다 작거나 같잖아. 근데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면은 F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든 상관없긴 하거든. 근데 그냥 하나를 정해서 케이스 나누는 거야. 봐봐. 이거 봐볼까? 나는 얘를 기준으로 그냥 케이스 나눴거든요. F에다가 F3이 2 이하지. 이거 이하잖아?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내가 F3을 결정을 할 거거든? F3 결정할 거야. 근데 F3이 결정할 수 있는 게 1, 2, 4인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치역이 1, 2, 4가 나와야지. 그러면은 2랑 3은 2랑 4라는 공역 중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해야 돼요. 이해했어? 왜냐면은 두 개가 이미 1로 가버렸잖아. 그러면은 2랑 3 둘 다 2로 선택하면 안 돼. 1, 2, 4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냥 1, 2, 4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치역이 1, 2, 4가 나와야 되니까 사이좋게 2가 2로 가면 3은 4로 가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3은 2로 가면 2는 4로 가야 돼. 그러니까 케이스를 두 가지로 쓸 수 있지. 자, 일단 그려놓고 맞아 떨어진 거 찾자. 2가 2로 가고 3은 4로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볼게.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확정적인 것도 써볼게요. 1은 1로 4는 1로 그 다음에 초록 색깔 봐보자. 2는 4로 가고요. 3은 2로 가는 거. 그래야 치역 1, 2, 4 공통에다 선택이 되죠.
괜찮으시죠? 자, 이거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더라. 그냥 밑도 끝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한번 판단 한번 해봅시다. 이미 보라 색깔 밑줄 거 끝날 거예요. 끝났어요, 케이스는 이거는. 자,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관찰해 볼까, 얘들아? 다 친절하게 가야 돼. F에다가 F1이야. F1이 뭐 나와? 이거 쓸게. F에다가 F1. 내가 써서 오래 걸리는 건지 머릿속으로 확인하면 얼마 안 걸려? F1이 뭐야? 1이지. 그래서 F1이고 F1은 1이니까 당연히 만족하죠? 그 다음에 야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당연히 만족할 수...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F에다가 F2는 F2가 뭐야? F2죠? 그죠? F2는 2지. 만족해 안 해? 만족하죠? 3이야. 그 다음에 F에다가 F3 써볼게요. 자, F3은 4예요. 그러니까 F4가 되고요. F4는 지금 1이지. 그죠? 전부 다 만족하는 거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 찾은 거야.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보자. 자, 얘 F에다가 1. 그냥 F1이고 1입니다. 만족할 거고요. F에다가 2 한번 가보자. F2가 4거든요. 보고 계시죠? F2가 4야. F4는 뭐야? 1이지. 그러면은 만족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F에다가 3 가볼게요. F3은 2입니다. 그래서 F2는 4야. 그럼 만족해 안 해? 얘는 여기서 걸리지. 그죠? 얘가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안 돼. 조건의 모순.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케이스 걸러낸 거고. 자, 이제 얘 가보자. 얘만 하면 돼, 침착하게. 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써볼게요. 1, 2, 3, 4. 1, 2, 3, 4. 자, 한번 써보자. 4는 2로 간대. 그 다음에 2는 1로 간대. 자,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야, 근데 얘는 잘 생각해봐. 봐봐. 1, 3을 결정해야 돼. 1, 3을 결정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는 4로 가지. 둘 중 하나는 4로 가고 4는 선택해야 되잖아. 나머지 하나는 자유죠. 그죠? 나머지 하나 자유인 거 괜찮아? 그럼 케이스로 따지면 몇 개가 있겠어? 1, 3 중에 하나는 4로 가야 돼. 두 가지.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1이 4로 가. 그럼 3은 1, 2, 4 중에 자유죠? 세 가지 있는 거고 3이 4로 가. 1은 1, 2, 4 중에 하나니까 6가지가 있는데 둘 다 4로 가는 케이스는 아마 빼야 될 거야. 중복돼서. 뭐 다 따져도 되겠지만 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물론 케이스 다 따져도 되겠지만 근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했어. 자, F에다가 F3이 2 이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케이스를 나눌 건데 뭐 얘나 얘를 가져오면 케이스 아무거나 나누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잘 봐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해볼게. F에다가 그냥 1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보자. F1만 봤을 때는 1이나 2나 4나 자유롭죠. 1이 4로 가면 3은 자유롭지만 1이 1이나 2로 가면 3은 4로만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F1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서 케이스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F1이 1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여기서 뭘 내포하고 있냐? F에다가 3은 4로 가야만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1이 2로 갔어요. 그러면은 F3은 4로 가야만 하죠. 치역이 선택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F의 1이 4로 가면 여기서 F의 3이라는 거는 얘가 1로 가도 되고요 2로 가도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3으로 가도 되죠. 자, 되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F1이 1로 갔어. 여기 써볼게. 그럼 첫 번째 조건 만족한지 가보자. 자, F에다가 1 F1이고요 F1이 1이니까 만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F에다가 2 F2가 1이죠. F1 근데 F1이 1이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근데 만족합니다. 그래서 F에다가 F2가 1이기 때문에 3 이하가 만족하죠. 침착하게 다 따셔야 돼. 케이스 나눠서. 그 다음에 F에다가 3 가보자.
F3은 4여야 돼요. F3은 4고요. 근데 F4가 여기서 2죠. 그러니까 얘 만족하죠? 그래서 이거 찾은 거야. 찾은 거.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따로 그려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1, 2, 3, 4 1, 2, 3, 4 자, 2가 1로 가고 4가 2로 가고 1은 1로 가는 거고요. 3은 4로 가는 거. 이거 만족합니다. 찾았고, 아이고 질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자. 얘는 F에다가 F1 가볼게요. 자, F2가 되고요. F2는 1입니다. 그니까 얘 조건 만족하고요. 침착하게. 그 다음에 F에다가 2 한번 가볼게요. 그럼 F2는 1이죠. 그 다음에 F1은 2입니다. 만족하고요. 그죠? F2가 2가 나왔으니까 3, 2야 만족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3 가볼게요. 그럼 F3은 4죠? F4. 근데 F4가 뭐예요? F4가 2죠?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죠? 그래서 얘 찾은 거예요. 써볼게요. 여기다가 두 번째, 이거 밑에 이거. 그래서 1, 2, 3, 4 1, 2, 3, 4 1은 2로 가고 3은 4로 가고 그 다음 2가 1이고 4가 2인 케이스였어요. 만족하고.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얘 마지막 가보자. 옌지 몰라. 자, 써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 자, 1, 2, 3, 4 1, 2, 3, 4 자, 일단 보라 색깔은 확정된 상황이야. 2가 1로 4가 2로 이런 상황에서 1이 4로 갔대. 자, 이렇게. 자, 얘는 글로 안 쓰고 한번 봐볼게요. F에다가 F1이래. F에다가 F1이야. 그럼 F1은 4고 4가 2지. 그죠? 그래서 얘는 2가 나오니까 만족하고요. F에다가 2야. 그러면은 F2가 1이고요. F1은 4죠. 4야. 그러니까 얘가 만족을 안 해요. 얘가 뭐가 됐든 여기서 걸리게 돼.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아예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되는 케이스는 얘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토탈 가능한 함수의 개수는 3개고 이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세 번째 케이스나 전부 다 F3이라는 건 4밖에 안 나와요. 셋 다 F3은 4야. 그래서 F3은 4라고 확정 지을 수 있고 디귿은 3개입니다. 4개가 아니라. 예. 아이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일단은 2024년 작년 예, 3모 20번이 될 것 같고요. 영상 한번 끊었다가 1번, 3번 한번 가봅시다.